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강입니다. 그 마을 소통방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볼 텐데요. 앞서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라는 센터를 개소해서 마을 갈등, 생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모토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인 거죠. 그런데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많은 어떤 전문가 주민들끼리 토론 속에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 현실화시켜보자는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원봉사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어떤 센터, 마을 단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공간 안에, 공동체 공간 안에 이런 어떤 그 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게 바로 소통방입니다. 저희가 그 예시를 하나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양림동에 동계비 소통이라는 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계비 소통방은 그 양림동 동주민센터, 커뮤니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주민 화해 지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원봉사로 20명 이상이 열심히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참여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양한 마을 회의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을 안에 갈등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곳에 바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마을의 원로라든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화해 지원을 이끄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시민 화해 지원 학교라고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주민들이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하고 사건을 어떻게 접수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마을 공동체에 기여하는지를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시민화해 지원학교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화해 지원학교 수료증을 받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오전, 오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주민회의를 거치고요.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을 갖추어서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다지는 역할과 갈등 예방을 하는 효과까지 갖게 됩니다. 이 소통방이 갖는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분쟁이 오히려 마을을 화합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주민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주민 친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장차 분쟁이 없는 행복한 마을로 가기 위한 좋은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른 소통방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구 노대동에 송화마을 3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층간소음이라든가 외환견 문제, 흡연 문제로 고통이 좀 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주민 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콩깍지 소통방이라고 하는 노대동 송화마을 3단지의 소통방에서 주민들이 서로 마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뛰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놀게 하자라고 주민들끼리 합의를 한다던가, 집안에서 의자라든가 책상들, 가구를 옮기면서 많은 생활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끌지 않도록 하자. 특히 또 야간에 청소기라든가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것들을 생활운동으로 가져가 보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요즘에 이제 큰 흐름이지만 어떻게 하면 생활소음을, 애완견 소음을 줄이도록 하는지 서로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음향기기라든가 악기를 통해서 큰 소음이 수많은 주민들에게는 갈등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소음을 줄이거나 갈등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합의, 토론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노력도 꽤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소통 게시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파티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친척이 온다라는 것을 공지하면서 미리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소통 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하는 날을 갖기도 합니다. 수요일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30명, 40명, 50명의 주민들이 식사하면서 마을 안의 어떤 소소한의 다양한 소식도 접하고 마을의 축제라든가 마을의 어떤 텃밭 운영 같은 다양한 어떤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한 커다란 합의가 바로 주민협약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 갈등이 생활 갈등이 단순하게 갈등이라고 하는 단순적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회복되고 그동안에 잃어버린 주민 어떤 소통, 교류의 의미까지 회복시켜주는 다양한 의미로서의 소통방의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소통방이 그 광주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월 2동을 시작으로 노대동, 진월동, 백운 1동에서 각각의 소통방이 생겼고요. 5호가 백운 2동 진다리 마을 소통방입니다. 6호가 봉선 2동, 7호는 아까 설명드렸던 양림동 동계비 소통방입니다. 8호가 박림 2동, 9호가 주월 1동, 10호가 봉선 1동처럼 각각의 마을별로 소통방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파트별로 대단지 아파트별로 소통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 치평동 우미 아파트에서 소통방이 생겨서 이런 활동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요. 13호가 방산구 오령동에서 웃음소리 소통방이 개소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동 캠프지기가 있는데요. 이런 캠프지기 분들이 봉사로 이렇게 공동체와 갈등 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소통방이 광주에 20여 개의 소통방이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통방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랑방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통 게시판처럼 그 갈등을 오히려 예방하고 그 치유하는 이런 역할까지 있고요. 공동체 밥상, 그다음에 마을 텃밭 같은 다양한 활동을 등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과 갈등 예방에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평상시에 진행하다가 마을 안의 갈등이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면은 바로 교육받은 주민 화해 지원인이 화해 지원 회의를 바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을 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강밥상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따와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갈등을 그 현장에서 바로 접수받기도 하고 하는 효과적인 활동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마을 분쟁회센터가 그 개소 1주년을 맞아서 마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한 소통방이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까지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어떤 법률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다양한 상담 전문가, 마을 리더분들, 자원봉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방 모델이 점차적으로 그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을 단위로 곳곳에 생겨나서 그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이 광주형 모델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 방향이 될 것 같다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방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소통방에 대한 취재라든가 그 앞으로의 그 사회적인 방향, 흐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가고 있고요. 언론 보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방에는 이렇게 시민들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골목을 중심으로 한 마을별로 마을 소통방이 생겨나고 있는 게 커다란 흐름이고요. 하나의 흐름은 그 압도적으로 아파트 소통방입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한 70% 내외가 아파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대단위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소통방이 생겨나는 게 커다란 흐름으로 또 생겨나고 있고요. 요 사이에는 시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생겨나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소통방이 지금 개소가 준비되고 있고, 또 학교 안에 청소년 학교 폭력이라든가 청소년끼리의 다양한 어떤 폭력들을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소통방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통방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마을형, 아파트형, 시니어형, 청소년형 4개의 유형으로 광주 시민의 자원봉사로 4개의 영역으로 차츰 소통방들이 늘어가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방이 그 전국화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의 그 소통방 모델이 생겨나면서 그 지자체 벤치마킹도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고요. 하면서 이번에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특별히 영상과 그 다양한 어떤 전시 부스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광주 디자인 센터와 광주마을 분쟁회센터,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전국화와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틀명은 실생활 개선 프로젝트 마을 화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시에서부터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의 마을 화해 놀이터를 하는 브랜드로 이런 그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공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화해 지원 회의가 펼쳐지는 마을 화해 놀이터가 전국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 총 3가지의 그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이미지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과 키트라고 하는데요. 공감 사과라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을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을 할 경우에 우리가 분쟁으로 비화한 후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문가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마을 갈등은 굉장히 사소한 것,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든가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외환견을 통해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주민들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생각한 게 그 사과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풋사과, 청사과, 빨랑사과라는 사과 스티커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풋풋하게 웃으면서 사과하는 풋사과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에 그 갈등이 생기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청하는 사과, 청사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이후에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빨랑사과, 이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광주 시민들부터 이런 어떤 문화운동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마을 분쟁회센터의 커다란 어떤 방향 속에서 매뉴얼이 나오고 마을 소통방이라고 하는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의 그 풀뿌리 같은 소통방이 풋사과, 청사과, 빨랑사과 같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광주에서 충분히 뿌리 내린 후에 전국화해보고 타 지자체에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상 상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